설마 이게 병이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으세요? 눈꺼풀이 쉽게 붓거나 밤새 푹 자고도 다리가 무겁고 부은 느낌이 드시진 않으세요? 혹시 자다가 자주 깨서 화장실을 찾게 되진 않으셨나요? 이 세 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된다면 이번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진료해온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반복하고 계신 습관은 없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이 어떻게 신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 결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중요한 경고이자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붙잡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이영애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은 정말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두 개나 자리하고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을 하지만 그 어떤 통증도 그 어떤 이상 신호도 내지 않습니다.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작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병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알고 봤을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3세 김주성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김 어르신은 늘 정해진 루틴에 따라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해서 바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된장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드셨죠. 이 습관을 25년 넘게 이어오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발목이 부어서 양말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 어르신은 병원을 찾으셨고 그때 진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70% 이상 손상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심한 단백뇨가 발견됐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아침 습관이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아침의 선택들이 결국은 평생의 신장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12%가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자각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이 조용히 신장을 공격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 세 가지는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신장의 필터 기능이 약해져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이 무너지며 결국 전신 부종과 야간뇨, 피로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을 나이 탓 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고 마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는 살피면서도 정작 신장 수치는 신경 쓰지 않으시죠. 그러는 사이 우리 몸속 신장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신장 건강 정보 놓치지 마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만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기 진단만 됐더라면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80% 이상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기능의 대부분이 손실된 뒤였기에 투석 치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신장을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습관처럼 반복되지만 사실은 위험한 아침 행동들이 많습니다. 커피, 국물, 약, 단식, 탈수.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장에 조용한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장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셨나요? 소금기 있는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물 한 모금 없이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꼭 바꿔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된장국, 김치찌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따뜻한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속이 편해진다며 김도 싸 드시고 국물까지 말끔히 드시죠. 그런데 그 국물 한 그릇이 사실은 신장에게 매일 독을 퍼붓는 행위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신광호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장사하시며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국에 밥 한 공기 푸짐하게 말아 드시던 분입니다. 짠 게 밥맛이지라며 찬 된장찌개도 말끔히 드셨죠. 그런데 몇 달 전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부어올라서 결국 병원에 가셨고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8%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5배 이상 상승해 있었고요. 의사는 즉시 혈액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평생 기계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결국 문제는 매일 아침 드시던 그 짠 국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된장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된장국 한 그릇에는 약 6g, 김치찌개 한 그릇엔 5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아침 한 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높아진 혈압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나트륨이 신장 속에 직접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69세 김윤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판 육수팩으로 끓인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화학 조미료와 멸치 국물의 짠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살려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20년간 그런 식습관을 유지한 결과 신장에 나트륨이 결정처럼 쌓였고 신장 조직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나트륨 신증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장이 딱딱해지고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북엇국 같은 건강한 이미지의 국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맑아 보이지만 국간장이나 소금, 건더기 속의 염분까지 합치면 나트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시판되는 육수팩이나 즉석 국물 요리에는 MSG, 인공조미료, 향미증진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신장 세포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에 건강을 생각해서 직접 멸치로 국물을 우려 드셨습니다. 된장도 무첨가 제품을 쓰셨고요. 하지만 이 역시 함정이었습니다. 멸치 자체에 이미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멸치 10마리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3g 이상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신장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부어오르고 이 부은 세포들이 서로를 압박하면서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결국 신장 조직이 괴사하고 그 자리에 딱딱한 섬유질이 자라나 신장이 서서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다리가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야간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많이 드시는 한방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초, 계피, 쌍화탕, 한방차 등의 재료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매일 한 잔씩 아침에 드셨던 그 차가 오히려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 사시는 정창호 어르신 74세.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엔 감초차를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신장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고령일수록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국 없는 아침 식사를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찬 위주의 담백한 식단이 신장 건강엔 훨씬 좋습니다. 둘째, 국을 끓일 때는 다시마나 무, 양파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세요. 소금 대신 감칠맛을 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셋째, 김치는 한번 물에 헹궈서 염분을 줄인 뒤 섭취해보세요. 이 세 가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짠 국물 한 그릇의 습관, 오늘부터 바꾸시면 내일은 분명 달라집니다. 다음은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그 음료가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혹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잠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해서 아침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68세 강인숙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면 기상하셔서 가장 먼저 커피포트를 올리셨다고 해요. 화장실에 다녀오신 뒤엔 늘 진한 블랙커피를 머그잔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게 하루를 깨우는 루틴이고 자신만의 여유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얼굴과 손등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끼고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피로감도 심해졌죠. 병원에 가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더 늦기 전에 투석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시작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 비롯된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 들어오는 카페인은 신장에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침엔 우리 몸의 혈관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카페인은 그 혈관들을 강하게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 속 미세한 혈관들은 매우 섬세해서 혈류량이 줄어들면 즉각적인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야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류가 줄어드는 건 생명줄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이 레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역할을 하죠. 높아진 혈압은 신장 내부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하나둘씩 파괴합니다. 한번 망가진 사구체는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2세 박상구 할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아침 공복에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였고 커피 없인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다 소변에 뿌연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무겁고 저리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는데 이미 단백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신장 기능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신호죠. 공복 커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급격히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세 이명희 할머니는 믹스커피 2봉지를 매일 아침 공복에 타 드셨습니다. 단맛이 있으니 속이 편하겠거니 하셨지만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느라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대인데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코르티솔이 5배 이상 치솟습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 현상을 섬유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굳은 신장은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각성 효과와 신장 하나의 생명력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커피는 식후 최소 30분 이후에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신 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생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커피 습관을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장 하나가 망가져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양치만 하시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바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 화장실이 자주 가기 싫다, 혹은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공복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진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아침의 작은 행동 하나가 신장에겐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7세 김용만 어르신은 늘 아침에 양치만 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보다는 따뜻한 차를 즐기셨고 그것도 식사할 때 조금씩 드시는 정도였죠. 물이 무슨 약도 아닌데 너무 많이 마시면 속만 불편하더라는 말이 평소 지론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 뒤쪽이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고 소변을 보려고 하면 잔뇨감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에 결석이 3개나 박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1.2cm 크기의 돌이었고 이 결석 때문에 요관이 눌려 있었던 겁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수술 후에도 소변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몸은 밤사이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호흡, 땀, 심지어 피부를 통해서도 수분은 조금씩 빠져나가죠. 8시간 이상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건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 신장은 2가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첫째, 부족한 수분으로도 억지로 소변을 만들어내야 하고 둘째, 짙어진 혈액을 필터처럼 걸러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의 필터 조직인 사구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칼슘, 요산, 수산 같은 결정체가 함께 뭉치면서 점차 크기가 자라고 결국은 딱딱한 돌, 즉 신장 결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집니다. 신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려다 피로해지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72세 이선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는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물 섭취량을 컵 3잔 정도로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도 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소변색이 진해지고 하루에도 2-3번씩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초음파 결과를 보여주며 사구체 손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1.8배, GFR 수치는 40 이하. 즉 만성 신장질환 3단계였습니다. 이후 물 섭취 습관을 바로잡고 식이 조절을 병행하신 결과 수개월 만에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일부 조직은 회복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약한 장기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그 조직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호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증이 난 뒤에 마시는 물은 이미 늦은 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1-2%만 탈수가 되어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기 시작할 땐 이미 3-4% 이상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침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도 차갑고 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한 잔은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200에서 3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마셔주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만큼 중요한 것이 물 대신 다른 걸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 탄산, 과일 주스, 심지어 기능성 음료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이뇨 작용을 유발하거나 신장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아닌 걸로 수분을 보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신장에게 이중의 스트레스죠.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물을 마셨나요? 아니면 그냥 세수만 하고 혹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신장을 지키는 첫 걸음은 바로 아침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건강한 신장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내일 아침엔 꼭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결정적인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 거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아침을 안 먹어야 속이 편하다. 요즘 유행하는 단식이 건강에 좋다던데. 배가 고프지 않으니 안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공복 상태로 시작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습관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까지 조절하는 아주 바쁜 장기죠.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태워서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같은 독성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결국 신장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9세 고정희 할머니는 당뇨 조절을 위해 16시간 단식, 이른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전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물 한두 모금과 커피만 드셨죠. 이 생활을 8개월 가까이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엔 혈당이 조금 내려가는 듯 보였지만 몇 달 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공복 상태에서 생긴 단백질 노폐물과 산성 물질들이 신장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산증입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 생기는 케톤체라는 산성 물질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신장은 이 산성 피를 중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대사성 산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속이 점점 시큼해지면서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전상덕 어르신은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과일 조금, 두유 한 팩 정도가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5까지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아무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깨우고 신장에게 하루가 시작됐다고 알려주는 중요한 시작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신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수분도 영양도 들어오지 않는데 노폐물은 계속 생기고 신장은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미세한 상처가 계속 생기면서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혹시 아침 먹으면 오히려 졸리다는 생각에 식사를 거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전날 수면이나 음식 종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대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삶은 계란 반 개와 바나나 한 조각, 미지근한 미숫가루 한 잔, 소량의 죽이나 미음, 이 정도만으로도 신장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복 단식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 또는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나요? 작은 습관이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장을 살리는 아침 습관, 그 시작은 따뜻한 식사 한 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통풍, 관절염, 신장 질환으로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약은 그냥 처방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식전에 먹으라니까 아침 일찍 공복에 삼키면 되겠지. 약 하나쯤이야. 물 없이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이런 무심한 복약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약도 약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살리듯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건 복용하는 시기, 순서, 용량, 물의 양, 약물 간의 간격 하나하나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 복용법은 절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낮은 분, 당뇨를 함께 앓고 있는 분, 혈압약과 이뇨제를 동시에 드시는 분, 심지어 나이에 따라도 약물의 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마다 사람마다 맞춤 복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뒤에 식전인지 식후인지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지 하루 몇 번으로 나눠야 하는지 신장 수치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삼킨다는 식으로 드시고 계시죠.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0세 김복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김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까지 총 6가지 약을 매일 아침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식전에 드시라고 해서 기상 후 공복에 물도 거의 없이 약을 한꺼번에 삼키는 습관이 오래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소변에 뿌연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정상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져 있었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약 복용 습관이었습니다. 그중 일부 약은 신장에서 대사되는 성분이었고 공복 상태에서 복용했기 때문에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신장을 빠르게 피로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4세 정명수 어르신은 20년 넘게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방약 외에도 몸이 쑤실 때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를 함께 드셨죠.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은 25 이하, 이미 4단계 만성 신부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복약 습관을 철저히 바꾸고 진통제를 끊은 뒤 조금씩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망가진 신장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약물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신장의 혈류를 줄여 사구체를 손상시킴. 이뇨제, 고혈압약, 당뇨약 중 일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줘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음. 항생제나 조영제, 신장에서 직접 대사되며 염증이나 급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그렇다면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약 요령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복약 5원칙. 첫째, 약은 꼭 식후에 복용하세요. 식사 후 30분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식전 복용 지시가 따로 없는 이상 공복에는 위 점막이 약 성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극과 흡수 속도가 모두 높아집니다. 둘째,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최소 200ml 이상, 즉 종이컵 1컵 반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물 없이 삼키면 약이 식도에 붙거나 신장으로 바로 흡수돼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약을 동시에 한꺼번에 복용하지 마세요. 약물 간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중 일부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1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진통제나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신중하게 복용하세요. 처방 외 약물, 특히 진통제는 습관적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신장 질환자는 복용 주의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복용 중 증상이 달라지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 손발이 붓는다. 피로감이 심해진다.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탁해진다. 이런 변화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약은 시간이 되면 그냥 삼키는 거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신장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약을 드셨나요? 물 없이 급하게 넘기진 않으셨나요? 밥도 먹기 전에 약부터 챙기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약을 먹는 것도 신장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어 드린 모든 이야기는 그저 정보 전달을 위한 건강 콘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행 가이드였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미 신장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의 신장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잔, 국물, 물 한 잔,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그 작고 평범한 행동 하나가 신장의 생명을 결정짓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꼭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관리 정보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린 조언과 방법들은 전문적인 진료나 개인 맞춤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약은 개인의 질병 상태, 나이, 기존 복용 약물에 따라 용법도, 용량도, 심지어 복용 시간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습관, 복약 습관, 생활 패턴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결코 혼자서 지켜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치의와 함께 올바른 정보와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관리해야만 신장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세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신장은 반드시 그 노력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